자, 이제 여기 우리 80쪽이 이제 복소수 첫 번째 이제 유제가 이제 시각적인 경우시고, 이 80쪽에 이제 복소수의 연산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복소수 단위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리뷰도 이제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좀 할게요. 우리 이제 복소수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 더하기 이렇게 허수 단위 i를 이용해서 실수 더하기 허수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수들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수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소수라고 이제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드시 복소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려면 i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허수 단위로 이렇게 i가 이제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a와 b는 반드시 실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허수 단위 꼴 이런 꼴로 적혀져 있는 저 a 플러스 bi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들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고요. 이따 이제 대표 3번 할 때 복소수를 우리가 이제 실수와 이제 순허수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제 또 나타내는 얘기들도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 A, 허수 단위가 곱해져 있는 이 실수 A를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플러스 B야. 자, 얘네들을 허수 부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저렇게 이제 구분 지어서 우리 이제 복소수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다. 그러면은, 자, 실수 부분 얘기해봐. 이제 짧게 줄여서 실수라고만 쓸게요. 3이라고 해야 되겠고, 허수 부분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이제 허수 단위 i의 개수인 2를 이제 허수 부분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의 연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이제 다뤄서 복소수의 상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우리가 주어진 복소수를 이제 저런 꼴로 몇 플러스 몇 i 꼴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즉 흔히 이제 선생님 수업 때 얘기하기를 i에 대한 1차 식꼴로 나타내는 거야 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한 후 거의 모든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허수를 단위 허수 부분은 2라고 해야지 여기서 허수 부분이 2i예요 이렇게 허수 단위까지 붙여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요것만 이제 주의를 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실제 문제는 이제 x 플러스 yi분의 1, 요놈의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해 보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몇 플러스 몇 i분의 1꼴 이렇게 분수꼴에 해당하는 식은 우리가 복소수의 이제 저런 이제 표현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1을 나누기 x 플러스 yi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복소수가 포함된 연산인 거지 복소수의 표현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몇 플러스 몇 i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했었었냐면 여기에 이제 흔히 켤레라고 불렀던 것들이죠. 자, 이렇게 x 플러스 yi에다가 중자분모에 이렇게 켤레를 곱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라는 거를 했었던 걸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수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복소수와 켤레끼리의 곱은 실수 부분과 홀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긴 여기대로 이렇게 놓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 분모가 x제곱 다 y제곱이라는 게 하나의 커다란 실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실수를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큰 덩어리 한 문자로 치환된다고 생각하면 마치 하트 모양으로 이제 좀 분리가 될 겁니다. 우리 흔히 a분의 b 더하기 c는 a분의 b와 a분의 c로 이제 분리해서 더했던 것처럼 이렇게 더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 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 묶어서 자, 여기는 이제 허수단위 i까지 포함해서 이제 묶어서 이제 분리해서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x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y 이렇게 음을 치고 허수단위 i까지 이렇게 써서 표현하면은 이제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 맞게 자, 이렇게 실수화를 해서 분리까지 해주셔야 정확하게 여기가 A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이 문제에서 말하는
b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놈의 제곱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고생공식 변형에서 자, 이렇게 a 더하기 b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0이 나온다는 거였으니까 여기 제곱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n애들을 실제로 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하기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n애들의 합은 이렇게 이제 적혀지게 되어 있고 요놈의 제곱에서 자,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n애들을 곱을 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합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분자끼리 이제 곱해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이 부호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10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는 자변을 통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변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제곱으로 자연스럽게 통분이 돼 있으니까 분자만 신경 써서 더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전개식이라 2xy를 보태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분자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모에는 걔네들의 제곱이 남기 때문에 또 한 번 약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1로 이제 a식이 남게 되고, 이러면 이제 10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이 10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 문제 치고는 이 교재의 조금 특징이 이제 좀 대표 문제들이 좀 세고, 이제 유제 1, 2번들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그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3번들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고슬고지 변형까지 이렇게 풀로 다 이용하셔야 이 문제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시계가 수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일시정지 눌러가면서 조금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다 유제부터 유제 1, 2, 3번들을 다 다룰 텐데, 자, 1, 2, 3번들을 다 다룰 때도 여러분들이 다루실 때도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이제 아까 여기 손이 지었지만 몇 플러스 몇 i꼴로 즉 i에 대한 1차식꼴로 나타내셔야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테니까 요제 1-3번 같은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여기 있는 이 z라는 이 복소수를 보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자 요것만 보여드리고 이 문제는 해서 더 이상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것들이 지금 현재 x에 대한 1차식꼴로 정의되어 있는 거지 허수단이 i에 대한 1차식꼴로 정의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i에 대한 1인차수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자 여기를 가로를 풉니다. 그럼 3x 플러스 1이 i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자 요놈들이 실수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ix 빼기 i. 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i로 이렇게 i의 개수가 마이너스 1과 x가 있으니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면 여기 i에 곱해져 있는 이 x 마이너스 1이 허수분이 되는 겁니다. 절대 허수 단위를 포함해서 허수분을 생각하지만 않으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그냥 i에 대한 1차식꼴로만 정리해도 잘 풀리는 문제죠. 그에 비해서 대표 문제가 좀 손이 조금 많이 가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이제 습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복소수 문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풀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복소수에서 이제 연산으로 넘어가서 거기 대표 문제 2번을 좀 보시면 거기 81쪽이죠? 대표 문제 2번을 보시면은 그 대표 문제 2번에서는 지금 이제 x하고 y하고 z에 대한 이제 식을 알려주고 이제 이 x, y, z 대신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여기는 x, y, zx에 꽂아 넣어서 계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 x, y, zx에다 여기 애들을 꽂아 넣어서 계산해봐라 라고 그러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어차피 뭐 물론 여기다가 자, 얘네들을 조금 약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적으시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y 더하기 z를 먼저 계산해 놓고 x를 곱하는 편이 생기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y하고 z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분모가 복소수니까 1-i구나. 식 적고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얘네들이
분모가 복소수꼴이니까 이제 얘네들의 켤레를 이제 곱해서 보통 실수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수하는 건 좋은데 실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식이 되면서 얘네들 먼저 더하는구나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해놓고 그 더한 결과를 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여기는 분자에 있는 허수단위 이 아이가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허수가 이제 붙어 있는 이 아이가 이제 더해져서 서로 이제 합쳐서 0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유리화해서 이 자리에 꽂아놓고 x를 곱하는 게 좀 계산이 좀 더 간단하겠죠. 자,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때려 넣는 것보다는 문제의 형태를 보고 자, 이렇게 x가 골고루 곱해져 있으니까 한번 인수분해 해보면 자연스럽게 y랑 z를 더하게 될 텐데 y하고 z가 분모가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시계를 쫙 보면서 눈을 보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를 계속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XY 여기 유제 1번 같은 경우는 미리 실수화를 좀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분모가 틀례로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수화를 진행해 주시고 역시나 인수분해에서 이제 식을 이제 조금 합과 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이제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다 보면 유제 2-3번 같은 게 조금 이제 막힐 수도 있는데 자,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Z1 더하기 Z2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Z1 제곱 빼기 Z2 제곱. 그러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합차로 묶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냐면 이게 허수단위 i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는 이제 합이 문제에서 1이라고 됐으니까 여기가 1이면 이쪽은 그럼 반드시 i가 돼야 둘이 곱해서 i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차이가 i고 우리가 합친 게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마치 Z1과 Z2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복소수 Z하고 Z2를 이제 허수단위 i를 이용한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합차, 이게 더해서 이제 Z1과 Z2를 구하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Z1 곱하기 Z2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 이제 3번을 좀 이제 3번은 우리가 이제 대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복소수가 이제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그랬는데, 자,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자, 보시면은 완벽한 복소수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복소수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인 거지 이걸 보고 그냥 복소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전기에서 풀어서 i에 대한 1차 식으로 정의하면 복소수가 되는데 아직 완벽한 복소수의 형태로 고쳐지지 않은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반드시 몇 플러스 몇 i꼴로 이제 바꾸는 시도를 연산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a 플러스 bi꼴로 정해진 어떤 복소수의 이름을 z라고 한다라고 정했을 때 얘네들이 자 진짜 완벽한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여기서 A가 0이 되든지 아닌지 그건 상관이 없고 B가 0이기만 하면 이제 허수단위가 이제 식에서 삭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B가 0이기만 하면 완벽한 이제 실수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흔히 이제 B가 0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허수단위 I가 살아있게 되니까 얘네들을 보고 우리는 크게 포함해서 이제 허수 또는 복소수 이런 식으로 이제 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허수는 2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실수분과 허수 부분이 다 있는 이런 그런 복소수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흔히 순허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거였었냐면 실수 부분이 0이라서 몇 i꼴로 이제 나타내지는 수, 예를 들면 마이너스 2i, 3분의 2i 자, 이런 식으로 허수단위 i에 대한 단항식꼴로 적혀지는 이런 수를 보고 순허수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0이기만 하면 순허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순허수들은 제곱하면 우리 허수단위 i의 제곱이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반드시 z의 제곱이 음수입니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어떤 실수 a의 제곱이니까 반드시 z를 제곱하면 0 이상의 실수가 됩니다. 라고 문제들에서는 언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허수하고 실수의 정체를 이런 모양으로
문제에서 바꿔서 언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켤레부스까지 가면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켤레부스를 이용해서도 이제 조금 나타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켤레부스 단원에서 복소수 나오는 문제들에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허수 단위가 0이 되게 되면은 요놈이 실수가 되는 그런 조건이니까, 자, 일단은 여기 거듭제곱 풀고 i를 골고루 곱하는 쪽으로 이제 식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i제곱이라는 법을 보고 우리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제 떠올려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a제곱과 마이너스 4는 이 가로 안에서 실수고 4ai가 허수인데 허수 단위 i를 한 번 더 골고루 곱해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실수였는데 이 허수 단위 곱해져서 허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곱해지면 4ai 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결핍인데 i제곱은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식을 고쳐줘야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허수 부분이 어떤 놈인지 이제 구분이 될 테고 그 놈이 0이어야지 실수가 됩니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보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죠. 순원수가 되는 조건과 실수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복소수의 제곱이 양수의 음수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유제 3-3번 같은 거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자, 유제 3-3을 보면은 복소수 Z가 굉장히 조금 길쭉하게 적혀져 있어요.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1차 수꼴로 적혀져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제법 조금 길죠.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Z가 이렇게 쭉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제곱하면 16이야. 마이너스 16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그럼 요거를 직접 넣어서 제곱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네?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Z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다? 이렇게 순호수고 몇 i꼴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제곱근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수의 제곱근 개념. 그럼 우리가 루트 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수의 제곱근을 강제로 만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를 허수 단위 i를 이용한 식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했었던 거를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풀만 루트 16i 꼴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히 루트 마이너스 이런 애들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음의보호를 끄집어내서 허수단위 i꼴로 바꿔주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풀마 루트 16i 꼴로 이렇게 복소수 Z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풀마 루트 16에서 루트 16은 4니까 풀마 4i 꼴로 결국 고쳐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허수 단위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역수 단위가 이제 실수 부분이죠. 여기는 실수 부분은 여기에 이제 실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순호수는 이제 실수 부분이 0이고 자, 그럼 허수 부분에 해당 요놈은 4 또는 마이너스 4니까 이제 이렇게 짝 쪄서 식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선생님 상한 썼는데 원래는 이렇게 x 빼기 y가 0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식을 하나 더 작성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2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x하고 y가 똑같은 놈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x 대신에 y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식을 y 대 2차식으로 바꿔놓고 구하시는데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4가 되든 마이너스 4가 되든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x 더하기 y는 일정하게 똑같은 수가 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같은 합을 2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y 값이 2가지가 나올 거니까 어쨌든 x 값도 2가지가 나오면서 합이 2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 이걸 제곱해서 진짜 제곱하는 게 아니라 z제곱을 마이너스 16이라고 생각해서 순호수 꼴이었구나. 그럼 어떤 순호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됐었을까라는 거를 음수 제곱공 개념으로 해결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3쪽에 이제 4번 좀 볼게요. 이제 대표 4번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사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복소수가 이제 어떤 이제 등식이 성립할 때, 복소수 x에 i를 곱한 것이 y, 이제 복소수 y랑 똑같습니다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그리고 y 자리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복소수를 대입을 해요. 자, 지금 x나 y나 다 보기 좋게 i에 대한 1차식 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 y, 자, 실수분과 고수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가로도 좀 할게요. 이게 복소수 y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그러면은 2-3a하고 ai를 이제 더한 식에다가 허수 단위 i를 곱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곱한 게 허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한 게 실수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로 풀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때는 자, 이렇게 실수분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서 여기 있는 그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과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과 서로 일치해야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은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렇게 어떤 두 복소수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꼴에 이제 등식은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일치합니다 라는 논리로 이제 식을 세우면은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시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유제 1, 2번은 별거 없고요. 이제 유제 3번 같은 경우, 유제 4-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알면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이제 켤레복소수 문제를 좀 다루고 나서 4-3으로 좀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더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주어지고 어떤 3차식 이상의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가 좀 84쪽이 좀 나오는데 이제 84쪽에 있는 이제 문제들은 좀 풀이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측에 있는 솔루션에는 조금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 좀 필기할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 복소수가 x가 복소수인데 이런 놈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놈이니까 너네 요 3차 시계값을 구해봐 라고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요거는 이제 대입하는 건 아닙니다. 대입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요놈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여기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서 1만 i를 분자분을 곱하면은 여기서 이제 2분의 1만 i가 되거든요. 1만 i를 분자분을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양변에 2를 곱하고 여기는 허수 부분만 남긴 채로 이렇게 고쳐서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요. 허수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이 허수 단위 i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i를 제곱해서 이제 실수가 될 수 있게 양변을 그냥 제곱을 합니다. 자,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리고 2항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2항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이렇게 0이 되는 2차식을 좀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 다항식을 요 놈으로 나눌 겁니다. 네, 나눠서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일단 세로색으로 좀 나누셔야 돼요. 세로식으로 나눌 거니까 이제 이쪽 지우고 4번 지우고 여기다가 계산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식을 값을 구하고자 하는 식을 요거를 좀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식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게 안 헷갈리게 다 적고 그 다음부터는 개수만 적어가면서 나눗셈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에는 2x를 곱해야 되는 거죠. 2만 쓸게요. 그럼 2를 따다다 골고루 곱해서 여기 4,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는 이쪽에 적어야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x제곱, x제곱, 2 이렇게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지금 실제로는 2x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수는 다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는 거, 이것도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0x에서 2x를 빼는 거니까 그냥 여기 마이너스 2라고 개수를 적으면 돼요. 그럼 내려오면은, 요거는 이제 1차식이죠. 1차항이 이제 자리에 있던 게 내려온 거니까. 자, 그렇게 나머지를 적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을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몫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2x인 거죠. 자, 그래서 2x를 골고루 곱해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거구나. 자, 이렇게 사실 세로식으로 직접 나눠보지 않아도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문제 요거를 이제 간단히 해서 풀 수 있는데 일부러 나눴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여기다 두 배 곱해서 이제 두 배 하고 이게 2x를 골고루 곱해서 여기는 밑줄친 시계값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다른 문제도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세로식으로 하면 다 되게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2x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나머지 요놈을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하는 꼴로 이제 이 등식을 변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0이 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나누는 시계값이 0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시계값을 대입해준 여기는요. 그럼 이 시계값은 요것과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과 일치하는 거고. 자, 이때 x 대신에 여기 유리화 해놓은, 분명히 실수를 해놓은 이 식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이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마무리하시면 뭐 이렇게 식이 접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풀이가 가능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복소수를 알려주고 3차 이상의 어떤 시계값을 구하거나 2차, 물론 이제 2차 이상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자, 방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b제곱 i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0이 되는 2차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 선생님이 이제 문자로 적으니까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는 a, b 자리는 문제에서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들은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0이 되는 2차식으로 나누고 이거를 이제 뭘로 이제 삼아주는 거냐면 자, 구하는 식이 만약에 fx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구하는 식인데 시계값을 구하는 식이 fx라고 하면은 자, 요 놈을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gx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gx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fx를 이제 구하는 시계값을 gx로 나눠요. 그럼 몫은 뭐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가 중요하다고 방금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아마 1차 이하의 식이 나올 텐데 그럼 여기 있는 나누는 식이 0이다 보니까 gx가 0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더해서 fx가 나온다는 함수식을 꾸몄을 때 구하는 시계값은 반드시 뭐랑 일치하게 되어 있냐 여기는 나머지 rx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차수가 제법 한 4차 정도로 올라가더라도 이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다 풉니다. 어쨌든 4차식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2차로 나누면은 몫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나머지만 제대로 x에 대한 식을 구했을 때 1차로 차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x에 해당하는 복소수를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은 틀림없이 다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5-3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2차식을 나눠서 만들어서 걔네들로 구하는 식을 나누어서 나머지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시계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대표 6번 하기 전에 좀 일시정리 눌러서 조금 아까 노란색으로 적었던 것들 혹시 뭐 시초전으로 이제 가서 이제 조금 이제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대표 6번 볼게요. 필기 다 되시면 일시정리 풀으시고 이제 여기 보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 6번 보면은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일 때 이제 항상 실수인 것을 이제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켤레 복소수가 중점적으로 이제 나오는 파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좀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서 켤레 복소수의 연산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켤레 복소수 이제 Z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켤레는 우리가 위에 선분기호 같은 이런 발을 해서 가 Z 또는 켤레 Z라고 이렇게 있는 기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흡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게 우리가 복소수끼리 서로 켤레입니다. 또는 이제 여기는 Z의 켤레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끼리
곱하거나 더한 값들은 항상 일정하게 어떤 형태를 띠냐면 더하면은 실수 부분의 2배가 되고요. 곱하면 반드시 실수 부분과 홀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클레버소스의 연산에 쓰이는 합과곱에 대한 것들이고요. 뭐 차는 뭐 그때그때 하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성질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복소수 2개가 있다고 치면 복소수 Z1과 Z2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켤레끼리의 합이요. 자, 이렇게 켤레끼리의 합은 두 복소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켤레를 구한 것과 그 연산 결과가 일치한다라고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켤레끼리 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켤레끼리 이렇게 뺄 때도 우리가 켤레끼리의 뺄셈은 우리가 본체끼리 뺀 다음에 그 뺀 결과의 켤레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켤레끼리의 곱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둘이 먼저 곱해놓고 켤레를 구하더라도 그 연산결과가 일치하는 거였고요. 자,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켤레를 한 것은 자, 먼저 둘이 같은 순서로 나눈 다음에 켤레를 구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냐면 자, 이렇게 켤레, 기호가 어떤 연산에 대해서 붙어 있으면 복소수에 해당이 되는 것에 다 골고루 들어가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켤레끼리의 합으로 쪼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 심한 문제로 올라갈수록 여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식을 변형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곱두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자, 곱셈의 켤레, 나눗셈의 켤레는 다 여기는 얘네들에다가 하나하나 켤레를 씌워서 쪼개서 이제 계산한다는 식으로 모양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보소스를 이용한 심화 문제가 잘 풀리냐 안 풀리냐로 좀 나뉩니다. 자, 요런 놈들이 좀 잘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사의 켤레, 어떤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순호수의 켤레다. 마이너스 2i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2i의 켤레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를 구하는 했으니까 2i.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순호수다. 순호수 z였다. 그러면은 순호수 z면 우리가 순호수 z의 켤레는 자, 켤레 여기다 씌워볼게요. 그러면은 그 호수에다가 음액으로 붙인 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조건 자체가 순호수를 복소수 z가 순호수임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켤레와 본체가 일치합니다라는 거는 자, 여기처럼 이제 실수가 이제 켤레 기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가 이렇게 어떤 EZ 플러스 1, Z는 복소수고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EZ 플러스 1에 켤레를 만약에 쓰였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처럼 우리 이제 여기는 복소수는 실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치 여기서 이렇게 변형되는 것처럼 자, EZ의 켤레와 1의 켤레를 더한 것이다 라고 분리를 하고 여기는 1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켤레 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여기는 2 곱하기 Z를 했을 때 켤레가 적용되는 쪽은 실수 2가 아니라 허수 부분이 들어있는 복소수 Z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켤레가 적용이 돼도 이제 식에서는 아무런 이제 그 모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켤레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쪼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켤레 복소수에서 다뤄야 돼. 켤레 복소수 문제를 다룰 때 갖춰야 돼. 스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자, 지금 이제 좀 대표일본 얘기하기 전에 길게 이런저런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빠르게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6번제에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실수인 거. 합은 무조건 실수죠. 그리고 곱은요. 예, 디귿 보이죠? 곱도 무조건 실수예요. 자, 이렇게 허수 단위가 전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체 빼기 켤레, 즉
켤레끼리 서로 뺄셈하게 되면 반드시 순원수가 됩니다. 아마 빼게 되면 아마 Z 빼기 켤레 Z를 하라고 했으니까 실수 부분이 사라지고 헛수 부분끼리 거꾸로 더해져서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순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켤레끼리의 차이는 이제 순원수를 만든다라고 이제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닐 같은 게 문제죠. 자, 닐 같은 것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Z 플러스 1과 켤레 Z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나는 뒤에 거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Z 플러스 1이라는 것에다가 켤레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가 요거는 이런 모양으로 바꾼다고 하면 켤레 Z 더하기 켤레 1이잖아요. 이런 꼴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켤레가 적용되는 쪽은 요런 뿐이라고요. 여기 있는 이 복소수 Z 뿐이니까 자, 요 놈에서 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요거를 보고 이걸 떠올릴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Z 플러스 1이라는 복소수와 그거에 켤레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켤레끼리 곱이니까 반드시 얘네들은 이제 켤레끼리 곱이니까 반드시 켤레의 곱은 뭐라고요? 켤레의 곱은 이렇게 실수분 더하기 흡수분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자, 반드시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굳이 하지 않고도 이렇게 식을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니을 굳이 정비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켤레끼리 곱이니까 실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이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좀 보시고 문제를 다뤄보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유자식 6-2번 같은 것도 이제 6-3번 같은 것도 빠르게 실수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6-2번 같은 것도 자, 지금 알파 Z 더하기 베타 켤레 Z가 요 놈이 실수라고 그랬고요. 아까 우리가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얘기는 자, 해당 수의 켤레와 본체가 서로 일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켤레와 본체는 일치합니다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본체죠. 자, 지금 내가 i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어차피 i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하면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켤레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켤레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켤레기호 붙이면 돼요. 켤레기호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발을 이제 찍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본체의 켤레 이런 꼴이 되는 거고 이게 어때야 되냐면 서로 일치. 그럼 여기는 이 켤레를 씌운 쪽을 분리해서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변만 먼저 이제 간단하게 합니다. 그럼 둘의 복소수의 합의 켤레는 켤레 합으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켤레의 합으로 쪼개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두 복소수의 곱의 켤레거든요. 곱의 켤레도 켤레의 곱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죠. 자, 이제 베타의 켤레고요. 자, 여기는 켤레의 켤레꼴이 된 거거든요. 여기다 켤레를 적용하게 되면 켤레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켤레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 z에다가 켤레를 적용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는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켤레를 적용하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니까 다시 본체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켤레 적용하면 본체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전도 이제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켤레 Z를 기준으로 해서 켤레 Z가 있는 것끼리 함전에 모으고, 이렇게, 자, 복소수 Z 본체가 곱해져 있는 것끼리 이제 좌변에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켤레 Z는 우변에 Z는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뭐, 물론 여기는 우변에 있는 항을 다 좌변을 이항해서 Z에 대해서, 켤레 Z에 대해서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서 이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요 놈이 같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처음 얘기했던 대로 Z는 Z끼리 모아서 좌변에, 요 놈은 요 놈끼리 모아서 우변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켤레 Z와 Z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묘하게
이제 뭘 느낄 수가 있냐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우리가 이 두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조건이 정리되느냐. 자, 여기 있는 우리가 복소수 Z는 이제 어떤 복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뭐 실수라서 Z가 실수라서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냥 평범한 복소수라서 얘네들이 서로 완전 다른 애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Z 이거 곱한 것과 철례 Z 이거 곱한 게 서로 같습니다라는 꼴이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유일한 이제 조건은 뭐냐면, 자, 요놈의 성립 조건은 자, 곱해지는 요 두 식들이 둘 다 0이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 Z에도 곱해지는 게 여기가 0이고 여기 철례 Z에 곱해지는 게 0이면은 이제 둘 다 이제 0으로 똑같아지니까 증오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여기에 켤레를 씌운 게 요거거든요. 여기다 켤레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켤레 아까와 켤레 베타의 켤레니까 이제 다시 베타로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둘이 0이 되는 조건은 요걸로 이제 요거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식을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같은 형태의 식인데 켤레를 이렇게 여기에다 씌웠냐 안 씌웠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 이제 여기는 알파, 베타, Z에다가 쓸데없이 A 플러스 BI, 뭐 C 플러스 DI 이런 짜잘한 애들을 대입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켤레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문제 유제 4-3 볼까요? 자, 유제 4-3을 보면은 우리가 fx가 이렇게 요래 2차식으로 평범한 2차식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서 잘 읽으셔야 될 워딩이 뭐냐면 A, B, C는 실수입니다. 요거를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A, B, C는 자, 복소수, 호수 이런 거 아니고 반드시 실수예요. 자, 요거를 이제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X에다가 뭘 대입했냐면 1 플러스 I를 대입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 식의 결과가 2 플러스 I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 그냥 평범하게 풀면 X자리에 1 플러스 I를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이제 그 식들을 등식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1 플러스 I를 여기다 땅땅 대입을 해서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허수 단위 I에 대한 1차 식구를 정리돼서 몇 플러스 몇 I꼴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플러스 I를 제곱해서 더하면 조금 식도 길어지고 좀 다루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심지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F1-I. 어때요? 여기 대입된 두 복수의 관계가 켤레 관계인 거 보이니까요? 켤레 관계가 느껴지면은 나는 요 놈을 Z라고 놓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켤레 Z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옮겨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FZ는 어떤 복소수 Z를 대입한 거는 원래 X에 Z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적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혀가지고 이렇게 식이 써져야 되는 거고, 자, 여긴 여기대로요. 자, F 켤레 Z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식이 적히거든요. 자, 한 번만 적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는 A, B, C는 실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네들에다가 이렇게도 켤레, 이렇게도 켤레 한번 적어보려고. 자, 여기는 양변에 켤레 적용하는 거야. 이제 켤레 적용한다고 치면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쪽만 건드면 되는데, 어떤 세 복소수의 합의 켤레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 복소수의 합의 켤레니까, 세 켤레 복소수의 합으로 쪼개서 나타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냐면 이게, 자, 내가 여기 있는 A, B, C는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가 적용돼서 식에 어떤 항의 부호가 바뀔 수 있는 데는 다 어디밖에 없는 거냐면, 복소수 Z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만 켤레가 적용이 되지, A, B, C는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가 적용이 되더라도,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 이런 거 보여줬죠? 이 Z,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켤레 2와 켤레 Z의 곱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 2의 켤레는 이 자기 자신과 같아서 이런 걸로 변형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켤레 Z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켤레 Z의 제곱은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켤레 z 제곱인 거죠. 우리가 z 제곱의 켤레는 켤레의 제곱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적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는 켤레씨는 실수의 켤레니까 그냥 자기 자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다를 거 뭐가 있냐고요. 여기는 fz의 켤레를 씌운 값은, 자,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켤레 z 대입한 것과 식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요거 fz 뭐였냐면요. 2 플러스 i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2 플러스 i에다가 헷갈리니까 여기 지울게요. 자, 2 플러스 i에다가 켤레 씌웠다니까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켤레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켤레를 씌우면 요것과 일치하니, 자, 요것 값이 2와 i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1 플러스 i와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서로 켤레 관계라서 요거를 z와 켤레 z로 퉁쳤더니 이런 계산 결과가 얻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f1-i는 2와 i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길게 예식을 차근차근 써가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거 진짜 얼마 안 걸려요. 1 플러스 i를 이런 데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켤레버스의 성질을, 이제 연산의 성질을 얼마만큼 이렇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의 질이 달라져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따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 7로 가봅시다. 이제 대표 7번도 이제 켤레복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이제 파트 중에 하나인데, 대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요 시기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통분을 좀 하면 어떨까요? 통분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분자의 합을, 이제 베타 켤레 알파의 역수의 합이 이제 이렇게 둘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역수의 합은 우리가 이제 그 두 수의 곱분의 합으로 이제 통분이 돼서 더해지니까 요놈이 이제 2라는 걸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하면 되고, 여기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켤레가 붙어 있고 여기는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켤레가 없고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양쪽에 켤레를 씌워주면, 자, 켤레 알파의 곱과 켤레 베타의 켤레로 켤레 베타의 켤레 곱으로 이제 식이 쪼개지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모양이 바뀌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곱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여기 분자는 이었으니까 여기 쓰고 유리화만 하면, 분모에 실수하만 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대표 7번입니다. 생각보다 통분하면 이제 간단하게 켤레를 한번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자,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조금 이제 걸릴 수가 있냐면, 이제 7-1 2번이나 3번 같이 이런 문제들이요. 자, 이렇게 켤레 알파의 곱은 1입니다. 자, 베타와 켤레 베타도 곱해서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i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둘의 곱이 1, 둘의 곱이 1, 이렇게 알파 베타를 더한 게 1 플러스 i, 뭐 이런 꼴이 되는 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내가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보통 이런 것들은 이렇게 켤레끼리 곱해서 역수 관계가 좀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자. 자,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할 건데,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는 자,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변형을 하면은 합과곱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1 플러스 i를 꽂아 놓을 거고요. 여기는 알파 베타끼리 곱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자,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이제 이쪽에다 이제 대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대입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만들자. 자, 그러면 이제 켤레 알파, 켤레 베타의 이제 역수의 합은 이제 1 플러스 i와 똑같은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좀 통분합시다. 통분해주면은, 자, 이렇게 항상 역수의 합은 우리가 두 수의 곱분의 합으로 이제 통분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변형이 되면서, 자, 여기는 알파 베타의 곱의 켤레인 거고요. 여긴 켤레끼리 합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합의 켤레로 생각합시다. 그럼 합의 켤레는 뭐냐면은, 우리 여기는 이 합의 켤레는 1-i라고 이게 보여야 되죠. 요거는 요거 보고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 번 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켤레 알파 베타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동그라미 식의 위치를 좀 바꿔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고백 켤레는 이렇게 이제 등식 뽑아내서 고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실수화를 해주시면은 무엇인지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분자 분모인 이제 복소수는 실수화라면 반드시, 자, 여기는 분자의 분모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마이너스 2i가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 마이너스 2i, 여기 서로 바뀐 거는 플러스 2i로 실수화돼서 계산기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따가 자주 쓰이는 복소수들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알파베타의 고백 켤레를 이렇게 이제 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고백 켤레는 마이너스 2i니까 여기는 본체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여기다 켤레를 쓰면은 여기가 2i, 여기가 무엇인지는 자변에 있으니까요. 이제 얻어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두 복소수의 곱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복소수에서 좀 나타내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뭐 대입한다거나 아니면 얘네끼리 곱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면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유제 7-1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